자, 아침마당의 김재원 아나운서가 1년 먼저 떠나는 날을 용서해달라라는 이 소감 영상이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에게 큰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나운서가 뭐 방송가를 떠나는 게 그렇게 뭔가 특별할 일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어떤 한 몰상식한 인간 하나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김재원 아나운서가 KBS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은퇴하는 거다. 이걸 가지고 유튜브 내에서 온라인 상에서 왈가왈가 하는 것 자체가 선동이고 가짜 헛소리다. 그런 말을 하는 그 인간이야말로 개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기차는 달리지만 개가 짖는다. 왈왈왈. 자, 그런 개소리가 정말 사실일까요? 제가 오늘 굉장한 팩트와 근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재원 아나운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명예퇴직처럼 보입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이 김재원 아나운서가 직접 입을 열기도 했지만 이 아침마당 제작진들 그리고 이 KBS 아침마당 PD 이분들만큼은 김재원 아나운서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어떻게든 붙들어 두고 싶었다. 이거는 팩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도 제가 명확히 준비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런 개소리를 늘어놓는 그 인간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선동이고 그거야말로 완전 헛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기사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이 명백히 존재합니다. 이 김재원 아나운서가 이 긴 시간 동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건 깔끔한 진행, 이 출연자들과 공감하는 공감 능력, 시청자분들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만의 진행 방식들. 자, 이 김재원 아나운서가 있었기 때문에 아침마당이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늘나라로 떠나신 송혜 선생님의 전국 노래자랑처럼 왜 한평생 그 프로그램을 맡아 오셨는지를 본다면 이 아침마당의 김재원 아나운서는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죠. 자, 김재원 아나운서가 떠나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장학금으로 여태 KBS를 다녔다. 선한 영향력을 전할 것이다. 자, 이 김재원 아나운서는 많은 시청자분들의 안타까운 응원 속에 결국 아나운서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당을 떠나게 된 거죠. 하지만 SNS에서 그의 속마음을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30년 만에 결국 KBS를 퇴사하게 되었다. 졸업생으로 자부심을 느낀다. 자, 어떤 말을 했을까요? 직접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자신의 인스타, SNS 계정에 30년간을 다녔던 KBS라는 학교를 졸업한다. 이런 글을 올리며 퇴사 신경을 전하게 됩니다. 12년 동안 다닌 아침마당을 졸업한다. 시청자분들의 장학금으로 여태 다닐 수 있었다.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KBS 졸업생, 아침마당 졸업생의 자부심으로 따뜻한 위로와 선한 영향력을 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침마당은 저의 과외 선생님이었다. 저의 사람 여행이었고 인생 노래였다. 인생은 사계절이다. 자연의 순리처럼 반복되는 사계절이다. 우리 인생에 꼽히는 봄은 다시 온다. 제 인생의 봄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뵙겠다라고 글을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김재원 아나운서가 최근 명예퇴직을 결정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알다시피 후임도 선정이 됐습니다. 박철규 아나운서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기존 MC로서 든든히 자리를 지켜왔던 엄진 아나운서와 함께 믿고 보는 조합으로 매일 아침을 책임질 예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국민 프로그램에 마이크를 잡게 되어 가슴 벅찬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엄진 선배와 최고의 호흡으로 대한민국 아침에 따뜻한 공감과 웃음을 불어넣겠다. 첫 방송에서 시청자들을 위해 작지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91년도에 시작한 아침마당은요. 올해 1만 회를 맞습니다. 1만 회. 방송 1만 회. 뭐 매일 방송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회차가 많이 쌓이기도 했지만
무려 1만 번의 방송을 했습니다. 시청자분들과 1만 번을 만난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거기에서 10년 이상 아침마당을 이끌어왔던 김재원 아나운서가 박철규 아나운서에게 안방 자리를 내주면서 떠나게 된 겁니다. 물론 이 박철규 아나운서는 나는 안방에 들어가지 못한 마당새이다. 앞으로 열심히 방송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앞에서 그 개소리를 한 인간, 시청자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인간이 있어요. 아주 몰상식하고 너저분한 인간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 인간의 실체와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다 까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하찮고 제가 시간이 금쪽 같아서 굳이 대응은 하고 있지 않은데 분명히 하게 되는 날이 곧 옵니다. 제가 이건 어떤 얘기인지 제 오랜 구독자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오랜 시간 참아오면서 그동안 자료를 모아왔는지 잘 아실 겁니다. 자, 어찌됐든 그런 인간의 헛소문, 개소리를 막기 위해 이 김재원 아나운서가 왜 지금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억울해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자, 명백한 팩트입니다. 올 2025년도 2월 11일 날 한국언론인협회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KBS 5년 이상 된 MC를 일괄 교체하라. KBS PD협회 일방적 지시다. 철회하라. 자, 방송사와 PD협회가 한번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KBS 내에서 일방적으로 교양 프로그램 진행 경력 5년 이상인 MC들을 일괄 교체를 하라라는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당연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PD는 물론 KBS PD협회 전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KBS 사측이 바꾸려는 진행자가 5년 이상인 프로그램은 딱 김재원 아나운서가 있는 아침마당입니다. 그리고 6시 내 고향, 그리고 TV쇼 진품명품, 바로 대표 교양 프로그램들이죠. 물론 KBS 회사 내에서 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런 발표를 했다라고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오는 공사 창립일에 맞춰 젊은 진행자로 이 KBS의 변화를 위해 싹 다 교체하겠다라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였냐? KBS PD협회와 해당 프로그램 PD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MC 교체가 거론되는 프로그램들은 최근 경쟁력에서 문제가 발생한 적도 없고 오히려 시청률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근데 왜 갑자기 MC를 교체해야 하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 5년 이상 MC 교체를 하라는 말에 아침마당과 6시 내 고향 PD들과 제작진들은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막말로 시청률도 잘 나오고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점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교체하라는 거야? 아니 공사 창립일 때문에 우리가 함께했던 이 호흡들 그리고 MC들의 어떤 역량 이런 걸 깡그리 무시하고 다 바꾸라니 이건 너무 강압적이다. 이 당시 때 함께 거론됐었던 교체 대상으로는 아침마당의 김재원 아나운서, 6시 내 고향의 윤인구, 그리고 가해란 아나운서 등이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앞에 말했던 그 개소리를 한 인간, 굉장히 얼굴이 낯뜨겁지 않겠습니까? 뭐 또 어떤 개소리로 핑계를 댈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 개소리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당시 때 이미 아침마당의 김재원 아나운서가 하차를 한 해 만에 했습니다. 이 당시 때 KBS 측 관계자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현재 프로그램별로 진행자가 논의 중에 있다. 약간 입장이 바뀐 거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가장 큰 프로그램인 아침마당 김재원 아나운서는 계속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던 게 이 당시입니다. 이게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5, 6개월 전이에요. PD협회는요, 성명서를 발표를 합니다. 프로그램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판단이다. 해당 프로그램들의 제작진은 현 MC들이 프로그램 경쟁력 기여도가 높다. 외부 MC를 들이는 것보다 제작비 절감 효과도 있다. 완전 반발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당시 때 어떤 말이 나왔냐? 결국 PD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지면서 3월 공사 창립일에 맞춰서 이 아침마당 김재원 아나운서가 교체되는 일은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 이미 진품 명품의 강승화 씨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자, 이런 기사가 당시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진품명품의 CP와 아나운서가 이 논란에 대답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강승화 아나운서는 진품명품 마이크를 내려놓지 않는다. 그러면서 새로운 MC와 함께 2MC 체제로 변화가 됩니다. 특이하죠. 하차하라고 했는데 반발하니까는 새로운 MC를 갑자기 추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KBS가 어떤 변화를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다. MC는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납득하기 힘든 논리였다. 라면서 당시에 강승화 아나운서가 자신의 심경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당의 김재원 아나운서처럼 이 강승화 아나운서도 이 교체설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던 거죠. 또 있습니다. 6시 내 고향의 MC까지 교체가 강행되는 건가? 이 당시 윤인구 아나운서는 목표는 나였던 건가? 라고도 말했습니다. 3월 말 MC 교체 강행 방침에 제작진이 즉각 중단 요구를 했고 윤인구 아나운서 역시 프로그램 내려올 수 있지만 소신을 물리지는 않겠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 당시 때 결국 어떻게 됐느냐? KBS PD협회가 반발을 하니까 KBS는 아침마당의 MC는 교체하지 않고요. 진품 명품에는 새로운 MC를 추가했고 6시 내 고향은 MC를 교체한다라는 결정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야,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난리가 났죠. 윤인구 아나운서는요. KBS에 몸담은 세월이 아까워 한마디 한다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결국 교체의 목표는 윤인구였나. 영광스럽게도 이 프로그램들을 모두 맡았던 유일한 아나운서이다. 근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권의 수명과 기간이 겹치는 건 우연의 일치이며 혼자만의 의심일까. 5년마다 똑같은 이 교체설 이슈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권 교체와 겹치는 건 우연이냐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KBS 아나운서로 재직하는 지난 29년 동안 이런 일들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불합리한 교체 대상자의 경험을 여러 차례 한 당사자로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사건을 앞세워 무배듯 쳐내는 것은 납작 엎드리고 정작 보호해야 하는 대상에게 군림하는 비열한 짓이다.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 윤인구 아나운서는 회사 재정을 위해 수차례 고액 협찬 유치를 하고 철저한 자기관리로 암투병 중에도 코로나 기간에도 빠짐없이 생방송을 지켰던 것은 차치하고더라도 시청률, 시청자들의 평가, 진행자의 프로그램에 임하는 태도, 제작진의 의견 등 다양한 평가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얼굴만 젊게 바꾸며 변화를 하겠다라는 KBS가 시청자에 대한 배려, 프로그램의 경쟁력도 고려치 않는 무식하고 한심한 발상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도 했어요. 현재 무노조이다. 보수 성향의 노조도 가입했었고 아나운서 협회장직을 맡으며 진보 노조도 가입하여 양쪽을 아우르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편을 갈라대는 당신들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윤인구는 시시각각 진보로 보수로 둔갑해 있다. 2025년도에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전히 벌어진다는 건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없다. 프로그램에 내려올 수는 있어도 소신을 물리진 않겠다. 자, 이런 말을 윤인구 아나운서가 당시에 교체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팩트죠? 자,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 결국 교체가 없었다. MC 교체가 없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김재원 아나운서 아침마당에 이 MC 교체 칼바람도 버텼는데 왜 명예퇴직을 하게 됐을까? 잘 보십시오. 이 당시 때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3월 달에 김재원 아나운서 교체 안 해. 그런데 금요일 진행은 하차하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때 한번 보십시오. 취재 결과 아침마당에서 금요일마다 진행하는 금요일 전용 코너 쌍쌍 파티의 진행을 김재원 아나운서가 아니라 다른 진행자로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때 아나운서가 제가 알기로는 앞에 말씀드렸던 신규 아나운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김재원 아나운서가 이 프로그램을 맡고 금요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되었습니다. 황당하죠?
그러면서 김재원 아나운서는 당시 뭐라고 했냐면 금요일은 그냥 내가 휴가다라는 생각으로 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상 파티에 김재원 아나운서와 가수 김수찬 씨가 진행하는 코너에서 김수찬 씨는 그대로 상상 파티에 남게 되면서 새로운 신규 아나운서로 교체가 되며 이 프로그램이 금요일마다 이렇게 진행이 돼 왔던 겁니다. 이건 박철규 아나운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 당시에 꼭 보셔야 한다. 13일 클로징 방송에서 내일은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김재원 아나운서와 김수찬 씨가 함께 했었던 쌍쌍 파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저는 제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당시에 MC 교체 설 때에도 쏟아냈는데 결국에는 금요일에 방영하던 쌍쌍 파티 코너에서만 빠지는 줄 알았던 김재원 아나운서가 그로부터 약 4, 5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 결국 하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인거 아나운서는 이러한 교체설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정말 어이없게도 어떤 정치적인 정권 교체 때마다 일어나는 이 사태가 정말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맹렬하고 날카롭게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기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온라인 찌라시가 아니에요.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개소리를 늘어놓는 한 명의 인간 때문에 김재원 아나운서의 억울함이 묻혀선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의혹 제기도 못한다고 한다면 언론은 당연하고 유튜버들도 유튜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논평하는 이 정확한 내용들을 개소리로 덮어버리려는 그런 시도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자, 이 김재원 아나운서 정말 명예퇴직했다라고 아름답다라고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태가 심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방송에서 그의 가슴 아픈 인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상을 받은 느낌입니다. 그 흔한 방송 대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수상 소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30년간 함께 일해주신 수백 명의 PD 여러분, 작가 여러분, 특히 100여 명의 막내 작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당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카메라 감독님, 제 얼굴을 잘 잡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기술 감독님, 이하 영상, 음향, 음악 뒤에서 저를 만들어주시기 위해 애써주신 스타일리스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근할 때마다 환영해주신 청원경찰 후배님들, 환경을 지켜주신 미화원 이모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저를 만들어주셨고 아침마당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은 처음인데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꽃다발을 들고 있으니 졸업식 같은 느낌입니다. 30년을 다닌 KBS 학교를 졸업합니다. 12년을 다닌 아침마당 학교를 졸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장학금으로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사실 좀 더 일찍 떠날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께서 저를 만들어주셔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년 먼저 떠나는 점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졸업생, 아침마당 졸업생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넓은 세상에 나가서도 따뜻한 위로와 선한 영향력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든든한 동지는 방청객 어머님들이셨고 시청자 여러분들이셨습니다. 흔히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하시는데 지금 가을이나 겨울을 보내고 계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사계절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듯 인생의 사계절도 반드시 반복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인생에도 꽃피는 봄은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제 인생에도 꽃피는 봄이 다시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 곁에 오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채널, 다른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먼 길 떠나는 큰 사위, 막내 시동생의 마음으로 큰절 올리며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가족이자 형제, 자매이십니다. 아침마당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저의 어머니이시고 아버지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함께할 엄지원 아나운서, 박철규 아나운서의 아침마당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울컥한 감정을 드러내며 눈시울을 붉힌 김재원 아나운서의 마지막 큰절에 방청객들은 물론
TV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재원 아나운서의 KBS 퇴사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아쉬움과 함께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30여 년간 KBS에 몸담으며 국민 아나운서로 사랑받았던 만큼 그의 마지막 인사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더욱 깊이 울렸는데요. 김재원 아나운서의 KBS 퇴사와 그 배경,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음모론도 들리고 있습니다. 김재원 아나운서는 1995년 KBS 21기 아나운서로 입사하여 그야말로 KBS와 함께 성장하며 대한민국 대표 아나운서로서의 긴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의 방송 인생은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함께 했지만 그 중에서도 아침마당은 그가 국민 아나운서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상징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무려 12년이라는 실로 긴 시간 동안 아침마당의 안방마님으로 매일 아침 시청자들의 안녕을 묻고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그들의 일상을 따뜻하게 열어주었던 그이기에 2025년 7월 명예퇴직과 함께 아침마당 하차를 결정했다는 소식은 방송가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과 아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침마당 제작진은 김재원 아나운서의 오랜 헌신과 공로를 인정하며 그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후임으로는 박철규 아나운서가 엄지 아나운서와 함께 새로운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재원 아나운서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의 온화하면서도 재치 있는 진행 스타일과 따뜻한 공감 능력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하기 어려운 김재원 아나운서만의 독보적인 매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마당 마지막 방송에서 김재원 아나운서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절을 올리며 1년 먼저 나가는 날 용서해달라는 울컥하는 착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평소에도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던 굳건했던 그의 눈에도 결국 촉촉한 눈물이 가득 고였고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시청자들의 아쉬움과 제작진의 안타까움이 뒤섞인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 이 회사 쉽지 않아라는 의미심장하고 다소 충격적인 한마디를 남겨 많은 이들의 궁금증과 다양한 추측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김재원 아나운서는 지난 29일 방송된 아침마당에서 오늘이 저와 함께하는 마지막 화요 초대석입니다. 응원 댓글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재원 없으면 아침마당 어떻게 하느냐며 걱정해 주시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들은 이광기 씨가 그럼 초대 손님으로 꼭 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자 김재원 아나운서는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회사 가라고 답했는데요. 이 대답은 당시 유머로 넘어갔지만 무언가 뼈가 담겨있는 말 같다는 네티즌들의 추측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퇴사 소식에 대해 시청자들은 대체로 깊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이 회사 쉽지 않아라는 그의 발언과 갑작스러운 하차 소식에 대해 분노와 의혹이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그의 퇴사가 단순한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 KBS 내부의 복잡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의심을 품게 했습니다. 실제로 KBS 내부에서는 5년 이상 된 교양 프로그램 진행자에 대한 교체 지시가 있었다는 설이 돌았고, 이에 대해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KBS 측에 MC 교체 지시가 있었음에도 김재원 아나운서가 유독 교체되지 않고 자리를 지켰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명예퇴직 결정에 대한 의아함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김재원 아나운서의 퇴사 소식과 함께 이선영 아나운서의 동시 퇴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음모론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이선영 아나운서는 20년간 몸담았던 KBS를 떠나며 인생 절반을 함께했다는 소회를 밝혀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두 명의 베테랑 아나운서가 거의 동시에 그것도 아침마당의 간판 진행자가 떠나는 상황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네티즌들은 KBS에서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된 건가? 두 분의 동시 퇴사는 단순한 명예퇴직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내부 갈등이나 구조조정의 신호탄 아니냐? 등 다양한 음모론을 제기하며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김재원 아나운서가 마지막 강의 제안마저 고사하며 돌아가신 부모님 떠올라라는 발언을 한 점은 그의 퇴사가 단순한 직업적 변화를 넘어선 개인적인 아픔과 깊은 고뇌의 결과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낳기도 했습니다.
김재원 아나운서는 마지막 방송 중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오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난다. 엄마가 45년 전, 아버지가 2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제게는 그런 의미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제 부모님이시다. 방송할 때 부모님에게 하는 마음으로 해왔는데 못다한 이야기는 이런저런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으니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김재원 아나운서의 퇴사는 시청자들의 깊은 아쉬움 속에 명예퇴직이라는 공식적인 이유와 함께 여러 추측과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그의 이 회사 쉽지 않아라는 마지막 발언은 단순한 농담을 넘어 KBS 내부의 복잡한 상황과 맞물린 중의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하차 결정에 대한 배경과 김재원, 이선영 두 아나운서의 동시, 퇴사 등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 KBS 내부의 구조적 문제나 숨겨진 갈등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음모론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비록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논란들은 국민들이 KBS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김재원 아나운서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설지, 그리고 그의 퇴사가 KBS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